저번에는 종로구와 중구의 캡슐 호텔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젊고 자유로운 거리 홍대입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홍대역 9번 출구에서 걸어서 8분쯤 걸리는 코자요 호스텔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홍대 놀이터 근처죠. 들어가 보시면 2층이 리셉션 겸 라운지이고 3층은 여자층, 4층은 남자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QR코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라운지는 엘리베이터로는 바로 갈 수 없고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걸어서 2층으로 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체크인을 하면 QR코드랑 안내문 그리고 모션베드용 리모컨을 받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먼저 QR코드를 찍고 원하는 층수를 눌러야 작동해요. 4층에 올라오면 다시 QR코드를 찍고 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총 정원은 30명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곳이 특이한 게 보통 캡슐 호텔은 1층, 2층이 있는데 여기는 1층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층이 없습니다. 혼자 넓게 쓰는 구조죠. 네, 이렇게 넓습니다. 침구류 나쁘지 않았고요. 어메니티는 슬리퍼, 수건, 봉투, 물, 귀마개가 있었습니다. 옷걸이랑 긴 거울도 있었고요. 콘센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등 스위치 2개가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잠시 식사를 하러 나왔어요. 이 동네를 왔으니 오래간만에 을밀대에 들렸습니다. 여기 오면 저는 거의 물냉면을 먹습니다. 육수가 먼저 나왔네요. 육수는 왠지 비빔냉면이랑 먹을 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물냉면 나왔습니다. 얼음 빼고 양만이로 주문했어요. 고명 같은 건 빼달라고 하시면 빼주십니다. 식초, 간장, 후추, 설탕, 소금 등이 있는데 저는 대개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젓가락 부딪는 소리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밥 먹고 경의선 숲길도 좀 걸었습니다. 볼일 보고 늦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저녁은 점심을 늦게 먹어서 가볍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첫날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샤워실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샤워실 안에 옷 갈아입을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이 호텔은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있어서 소음이 좀 있으니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랑 먼자리를 추천드릴게요. 세면대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정수기도 보이네요. 참 여기는 모션베드 보증금 10만 원이 있는데 물론 체크아웃 할 때 환불해 줍니다. 모션베드도 작동해 봤습니다. 딱히 쓸 일은 없더라고요.
조식 먹기 전 테라스도 가봤습니다. 이곳은 금연이네요. 테라스는 남자방 옆에 있어요. 같은 층입니다. 바닥칠을 새로 하고 있어서 의자를 치워놓았더라고요. 5층에 있는 루프탑에도 가봤습니다. 여기는 투숙객들을 위한 공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식 먹으러 라운지에 왔습니다. 이런 식의 메뉴가 있었고요. 코자요는 침실이 넓고 침구류는 괜찮았는데 소음이 좀 있었고 블라인드가 다 안 가려져서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락커가 없는 것도 장기 여행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일 것 같고요. 저는 가볍게 챙겨 먹고 체크아웃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요. 일 좀 보다가 다시 홍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호텔은 파리캡슐 호텔이고요. 상수역 1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5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4층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네요. 여긴가 보군요. 앞에 셀프 체크인 안내문이 있습니다. 신발장과 신발들이 보이네요. 리셉션에 들어가면 셀프 체크인을 안내해 주십니다. (5층에는) 샤워실, 화장실, 여자 락커룸, 남자 락커룸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여기가 남자 락커룸입니다. 큰 짐들 보관하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체크인 시 받은 열쇠키로 신발장과 락커를 모두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층으로 올라갑니다. 6층에는 남자방, 여자방이 있는데 저는 일단 7층으로 먼저 올라갔어요. 라운지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봐야겠네요. 루프탑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날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남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리셉션도 그렇고 한국적인 디자인입니다. 총 정원은 18명이고요. 침구류 깔끔했습니다. 방에 옷걸이, 콘센트, 전등, 환풍기가 있네요. 방 구경 끝나고 망원시장에 놀러 왔어요. 여기가 고추튀김으로 유명한 우이락이군요. 한국 전통 막걸리가 많이 보이네요. 손님이 많았지만 한 명 자리도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대표 메뉴인 고추튀김과 크림 막걸리를 시켰습니다.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크림 막걸리는 여기 시그니처 메뉴 같은데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막걸리들은 어떤 맛일지도 궁금하네요. 같이 나온 기본 안주입니다. 고추튀김이 나왔어요.
소스가 2가지네요. 양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또 유명한 집인 큐스달강정에 왔어요. 다양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맛을 추천해 달라니까 오리지널이랑 달콤이라고 하셔서 그걸로 시켰습니다. 가다가 고양이 친구도 만났고요. 젊은 친구가 신사답게 행동할 줄 아네요. 큐스 닭강정은 포장만 되는 곳이라 망원 한강공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아까 먹다 남은 막걸리랑 같이 먹었습니다. 한강 좀 산책하다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문을 잠글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네요. 화장실이랑 라커룸은 남녀 따로 있는데 샤워실은 남녀 공용입니다. 샤워실 안에는 이렇게 각종 세면 도구가 있어요. 옷 갈아입을 공간도 있고요. 드라이기도 안에 있어요. 여기 샤워실은 남녀 공용이니까 옷을 다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남녀 공용인 거에 비해 샤워 부스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의외로 저는 씻을 때 기다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따로 있는 남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개수는 부족하지만 청결한 것 같습니다. 조식 시간이랑 라운지 이용 시간 안내예요. 아침 조식이고요. 전 간단히 시리얼만 챙겨 먹었어요. 이용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라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환기가 잘 되는 점은 좋았습니다. 경관도 좋았고요. 체크아웃하고 일찍 나왔습니다. 아침에 홍대는 조용했습니다. 파리캡슐 호텔은 한국적인 디자인도 좋았고 프라이빗한 느낌도 좋았습니다. 침구류는 깨끗했습니다만 그 외는 조금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입구에 신발 같은 것들이 정리가 잘 됐으면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캡슐 사이즈가 다른 데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홍대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여정에서 또 뵙겠습니다.